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네,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오디오부터 들어보시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또 100명 집회를 이렇게 했고 그 집회 내용이라든지 연설자 이런 것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경찰에 요청해서 펜스도 치고 뭐 그 안에서 100명 집회를 했는데 이 감염병 위반이다, 집시법 위반이다, 이참 제목도 지금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속 영장이 지금 청구되는 이런 참 비참한 사항을 맞았습니다.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지난 8월 15일 강복절 집회 당시에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그래서 강복절 집회의 진원지가 됐던 일파만파라는 단체의 김수열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말은 어제 오후 김수열 대표가 김경재 전 의원과 함께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인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김수열 대표 본인은 그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 준 거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막냐, 집회에서 연설자를 누구를 세우든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에 범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 자료가 이미 다 제출돼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서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피의자들. 예. 피의자들이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그리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바로 그럼 이제 그 구속 조치가 이루어졌을 테니까 두 사람이 네. 입장이 나올 여지는 별로 없었겠네요. 네, 상황상. 변호인단도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구속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탓인지 많이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그래요?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재 총재하고 통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구속은 안 시킬 거다. 나중에 뭐 집행유예, 벌금 아니겠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경재 전 의원이 예상을 했다는 네네. 얘기입니까? 네, 같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김수열 대표도 불법 집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경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끝마치고 나왔을 때 불법적인 집회는 아니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됐던 거는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경재 전 의원과 김수열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 변호인단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재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다. 이건 잘못됐다. 실제로 이 변호인단의 대표격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은 영장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재판이다라는 말도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발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김경재 전 의원과 김수열 대표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직후에 좀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상했던 근거가 판사의 성향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판사가 좀 성향 때문에, 과거에 보여주는 어떤 일련의 성향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도 어쨌든 한 사람의 판사로서, 국가의 녹을 먹고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판사로서 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양식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 구속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이종훈 작가가 엉뚱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엉뚱하지가 않은 게요. 엉뚱하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판결에 대한 어떤 그 평가와 관련해서 판사의 성향을 입에 올리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많습니까? 네. 그렇다면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 엉뚱하다는 뜻이 느닷없다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가 계속 드리는 나왔다는 얘기죠. 엉뚱하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네. 네. 최창원 부장판사는 이제 석동현 변호사 말대로라면 근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도 없는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정원 부장판사는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강복절 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도 없는 판결인지 아니면 지금 누리꾼 일부가 얘기하듯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판결인지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모했던 집회로 인해서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지금 내몰려 있고 또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두 변호사가 입장이 좀 많이 갈리긴 했는데 공통점이 지금 이 와중에 대면 집회는 아닌 것 같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가 거의 의견 일치를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리상으로는 어떤 조건을 달고 집회 허가를 내줬는데 집회 양상이 그 조건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사회에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근데 되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그건 경찰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벌어진 일은 주체 측의 책임은 아니다. 네. 경찰이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장도 고발하는 거죠. 네, 뭐 정말로 그건 애청자 판단을 맡기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